이번에 한국에 가게 됐어. 한국? 굳이 가야 해? 네 사정은 이해하지만 글쎄 난 잘 모르겠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거기 든든한 한국인 친구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니코스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과 인연을 갖게 된 계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방관이라는 직업 덕분입니다. 제가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많은 자부심과 많은 사명감을 느끼며 소방관이 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하는데요. 소방관이 되어서 얻게 된 장점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인연이 닿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평범한 소방관이 어떻게 한국과 인연이 되겠냐 싶으실 수 있지만 몇 년 전 세계 소방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상대팀으로 경쟁했던 나라 중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한국 참가자 중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한국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한국인 친구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잠시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대회의 열기는 뛰어났습니다. 많은 종목 중 제가 참여한 종목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상대 국가의 선수와 1대1로 대결하며 이긴 사람이 올라가는 토너먼트 경기죠. 그리고 제 상대는 한국팀의 승민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승민이라는 한국 선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한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기고 넘어가야 할 경쟁자 중 한 명이라고 말이죠.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법이니까요.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는 총소리가 울리고 저는 온 힘을 다해 전력질주했습니다. 옆레인의 승민이도 마찬가지더군요. 거의 비슷한 시기로 모든 장애물을 넘고 그 대결은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끝까지 승부가 안 보이는 경기에 관객들의 열기도 뛰어났죠. 하지만 마지막 장애물을 넘고 저는 옆레인 승민이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 저는 그만 마음만 너무 앞선 나머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석에서도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매우 큰 소리로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레인 승민이가 저를 이겼다는 세레모니로 과한 동작을 했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미친 듯이 환호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허무하게 넘어져버린 제가 너무 한심하기도 했고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남의 실패를 조롱하는 듯한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그게 오해였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승민이는 결승선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옆에서 저를 부축해주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그 모습에 미친 듯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승민이는 저를 부축하며 다친 데는 없냐는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습니다. 승민이는 저를 부축한 채로 결승선으로 천천히 걸어갔고요. 결승선 앞에서 저와 승민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제가 패배한 것을 인정하고 승민이에게 결승선으로 들어갈 것을 양보하고 있었고 승민이는 반대로 자기가 진 게임이라며 실력으로 자신이 패배했기 때문에 저에게 결승선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결승선 앞에서 실랑이하고 있었고 그동안 관객들은 미친 듯한 환호를 보내주었어요. 결국 그냥 서로 눈을 감고 걸어서 들어가자고 했고 누가 먼저 갔는지는 기계가 알아서 판독해주지 않겠냐며 그렇게 서로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한 채 말이죠. 결승선에 골인하자 모든 소방관들이 달려나와서 소방관의 참된 정신이라며 승민이를 행갈에 쳐주었고요. 발목이 시큰거렸던 저에게는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계의 판독 결과 제 몸이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갔지만 저는 기권을 했고 승민이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팀 선수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감명 깊었고 이 대회 내내 이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인 선수의 훌륭한 행동에 감동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틈틈이 그에게 찾아가 대화도 하며 대회를 같이 즐겼어요. 그리고 한국팀과 그리스팀 모두 메달권에서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모두 탈락 후 결선 라운드를 같이 관객의 입장에서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로 저희 그리스팀과 한국팀의 우애가 깊어지기도 했고 한국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마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회가 마무리되고 저는 승민이와 SNS를 통해서 종종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놀러 가겠노라, 또 승민이는 언젠가는 그리스에 놀러 가겠노라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져버리고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연락이 뜸해지는 듯 했고 기억에서 서로를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코로나는 끝났고 다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근무도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많이 도움을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운 좋게 승진도 빠르게 했고요. 그 대회에서 받아온 말도 안 되는 배려심의 깊은 감명을 받은 상태가 지속되었고 때문에 현장에서도 더 몸을 아끼지 않고 근무했던 덕분에 승진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승진을 하고 나니 이게 다 승민이라는 친구 때문에 얻게 된 결과 같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던 약속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소방청에서는 승진자에게는 특별히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저는 이 기간을 한국 여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승민이와의 약속도 지킬 겸 그에게 감사 인사도 할 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 승민이가 보여준 그런 사려 깊은 행동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한국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SNS를 통해 승민이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너무 반갑다는 듯이 저희 인사를 받아주었고 서로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했어요. 승민이는 흔쾌히 자기가 한국의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한국에서 승민이와 몇 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4년 넘게 흘러버린 시간이지만 승민이는 그때의 그 풋풋한 청년이 느낌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민이도 휴가를 쓰고 이참에 저와 함께 한국 여행을 하겠다며 준비를 해놨다고 했어요. 게다가 너무나 감사했던 게 승민이의 집에서 한국에 있는 동안 머물 수 있게 해준 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아낄 수 있었던 숙소비만큼 제가 어디를 가나 비용을 지불하려고 했어요. 승민이는 그마저도 괜찮다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억지로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최대한 돈을 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지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여행에서 제가 처음 가본 여행지는 헬스장이었습니다. 소방관은 필수적으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해외에 나가도 헬스장을 찾고는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비행기에서 오랜 시간 좁게 앉아있느라 몸이 너무 뻐근하기도 했고 그렇게 승민이와 함께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도 헬스장이나 다른 운동을 즐겨하는 저에게 한국의 운동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배울 것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느낀 한국의 헬스장 풍경은 그리스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리스의 운동 문화와는 조금 다른 듯했어요. 같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기구를 같이 써야 하고 서로 배려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서는 남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다고 할까요? 이것도 한국에 와보고 난 뒤 깨닫게 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리스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운동 후 자신이 머물렀던 장소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신이 사용한 기구를 원위치 시켜놓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동기구를 만지고 난 뒤 땀도 제대로 닦지 않고 원위치를 안 해놓는 습관 때문에 승민이에게 혼나기도 했어요. 그리스에서는 물론 모든 것들을 원위치 해놓는 게 매너이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매너일 뿐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욕을 먹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손님들이 운동을 하면 뒷정리를 하라고 있는 게 헬스장 직원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헬스장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무리한 뒷정리를 철저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더 그리스보다 성숙한 곳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벌써부터 이런 모습에 조금 적응이 안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저는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면서 제가 있었던 자리를 최대한 깨끗하게 해놓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사소한 것 하나도 신경을 쓰면서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이때를 기점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을 구경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길거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쓰레기통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쓰레기통을 길거리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요. 승민이한테 물어보니 승민이도 이유를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은 쓰레기통이 없으면 길바닥이 곧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는 그리스보다 더 깨끗한 길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민이는 자기도 쓰레기가 있으면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어디를 들르거나 집에 가서 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차에 두기도 하고 차에 쓰레기를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집에 가서 버리거나 한다고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에서 쓰레기통을 없앴다가는 아주 길이 난장판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나마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머니에 쓰레기를 모아두었다가 집에 가지고 간다거나 하는 습관이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지나가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나한테는 쓰레기가 안 보일 것이고 뒷사람이야 오던 말던 그 쓰레기를 보던지 말던지 상관없어라는 생각이 아니라니. 한국에서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일탈들마저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충격을 받게 되기도 했는데요. 동네 공원의 작은 축구장에서 공을 좀 차볼까 해서 축구공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끼리 한국과 그리스가 만나면 한국이 보통 이기는 것 같기는 하지만 승민이와의 대결에서는 그리스의 명예를 걸고 이겨볼 생각이었어요. 단 둘이기 때문에 정식 경기를 할 수는 없으니 승부차기로 밤내기를 걸고 했죠. 굳이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승민이와 함께 내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둘이 소란스럽게 떠들며 공을 차고 있자 주변에 아이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더군요. 저는 그 아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봤는데요. 그냥 축구장에 몰려온 가난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축구가 매우 훌륭한 스포츠 중 하나인 게 뭐냐면 저렇게 가난한 아이들도 축구만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훌륭한 많은 축구 선수들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축구공 하나로 훌륭한 선수가 되고 가족도 먹여 살리고 부자가 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열악한 장비로 축구를 하며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꾸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축구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승민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 아이들이 가난을 잊고 신나게 뛰어다니기를 희망하며 말이죠. 저와 승민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로 축구 경기를 했어요. 아이들과 정말 신나게 뛰어다녔죠. 그렇게 한참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저랑 놀고 있는 꼬맹이의 엄마인지도 몰랐어요. 그리스에서도 그렇듯 가난한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있으면 간식을 사다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그래본 적이 있고요. 너무나 불쌍하고 딱한 아이들이니까요. 이렇게라도 먹어야 성장이라도 잘해서 나중에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한국인 아줌마는 여기 아이들 중 한 명의 엄마였고 저와 승민이에게 아이들하고 놀아줘서 고맙다며 간식거리를 사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괜찮은 간식을 사올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왜 자기 자식을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과 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줌마가 타고 온 차는 큰 SUV 차량이었어요. 누가 봐도 가난한 집은 아니잖아요. 간식은 감사하게 잘 먹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못 배운 여자고 정말 무식한 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면 누가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거나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이를 한참이나 방치해둔다니 정말 부모의 자격이 없는 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혹시라도 납치당할 수 있으니 다음에는 간식보다는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게 더 좋겠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엄마와 승민이는 매우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곧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준 것인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저의 매우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 외출을 해서 마음대로 운동도 하러 가기도 하고요. 친구들끼리 몰려서 게임을 하러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와 같이 놀던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에 살고 있는 꼬맹이들이었고 정말 놀기 위해서 친구들과 밖으로 나온 거래요.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집안의 아이가 마음대로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누가 납치해가는 일은 없다고 해요. 일단 그냥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면 전국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날 이야기 아니겠냐며 말이죠. 한순간에 저는 그리스의 실정을 여기 한국인 친구와 낯선 한국인 아줌마에게 말해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 아줌마는 전혀 기분이 나쁜 일이 아니고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며 오히려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런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 같다며 고맙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경험입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이 안전하고 시민의식도 뛰어난 나라라고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한국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인터넷상 이야기는 어느 정도 과장되거나 거짓인 경우가 많아서 걱정을 하기도 했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겪어본 한국은 그렇게 어렵고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너무나 친절하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밤 시간에 공원에 들러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원이라는 데가 밤 시간에 노숙자들로 넘쳐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곳으로 바뀌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공원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시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공간이고 그곳이 위험한 곳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소매치기가 없고 단순히 좀도둑이 없다는 식의 설명으로는 부족한 나라예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정말 저렇게 쓰여 있는데 저런 한정된 정보만으로 한국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소매치기가 없어요, 좀도둑이 없어요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말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정말 여러 가지로 한국을 둘러보며 부럽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듯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무심한 듯 보여도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위한 배려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옆에 있는 승민이라는 친구가 했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금 여러 가지로 승민이에게 많은 도움과 많은 감동을 받은 것만 같아요. 다음에 승민이는 그리스로 놀러 오기로 했고요. 그가 그리스로 오게 된다면 저는 그리스의 좋은 면도 보여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면 솔직히 보여줄 생각이에요. 그게 그 나라를 여행하며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굳이 숨기지는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승민이가 오기 전에 그리스의 부끄러운 모습이 조금은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창피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